그 고갱은 이 생긴 것도 보면 굉장히 남성적이거든요. 네. 캐릭터로 분석해 보면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적에 이제 해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실 주식 증권 거래소 직원으로 주식 중개인을 했었거든요. 화가가 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덴마크 여자 이제 부인을 얻고 애를 5명을 낳을 정도로 네. 다복하였는데, 어느 날 사실 이제 그림에 빠져든 거죠. 처음에는 그림을 이제 수집하는 정도였는데 카미오 피사로라는 화가를 만나서 나도 그림을 직접 그려야겠다. 뒤늦게 시작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생업이었던 주식 중개인, 요즘 치면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네.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을 그만두고 그림으로 뛰어든 거죠. 근데 자기가 뛰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잘 팔렸냐? 당대 19세기 말에 잘 팔리는 그림은 신고전주의적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상파는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돈이 들고, 그래 그렸지만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가족 간에도 약간 불화가 좀 생기고. 불화 생기고,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가인 그 덴마크로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혼자 또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그러다가 그 유명한 이제 아흘르나를 가서 고우와 같이 잠시 동거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잘 안 되고 있다가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제 식민지가 되었던 타히티로 가면 약간 이제 우대 정책 같은 걸 폈어요. 그래서 고갱도 그 정책 지원금 같은 걸 받고 네.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타히티로 갔거든요. 그리고 타히티에 딱 갔을 때 초기 얼마 동안 굉장히 행복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일해야 되는데, 여기는 열대지방이라는 것은 뭐 과일이 많으니까 먹을 게 풍부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보인 거죠. 여행자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면 그 사람들의 내밀한 삶을 모를 때는 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거기 살기 시작하면은 그 안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모순과 힘겨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갱이 처음에는 어쩌면 좀 행복했을 수도 있죠. 화가로서 그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상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들의 저마다의 빛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빛을, 자연의 빛이 캔버스의 색으로 되는 것이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갱같이 강한 남성성, 즉 상남자 스타일의 이런 야수 같은 이런 남자들한테는 열대의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자기 몸이 깨어나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렬한 색채들을 경치하면서 굉장히 힘을 폭발하듯한, 캔버스가 마치 타들어갈 것만 같은 원색을 쓰거든요. 보시면 색깔에 명암을 쓰지 않아요. 보통은 색깔을 보면 밝은 색, 같은 빨강이어도 밝은 빨강, 어두운 네. 빨강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 빛에 따라서. 근데 고갱은 그렇지 않아요. 한 색을 써버려요. 그냥 원색으로. 그렇네요. 굉장히 네. 강렬한 효과를 내거든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화가로서는 굉장히 행복했을 수 있지만 점차 타히티의 현실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이러면서 좀 생활이 좀 어려워졌고, 역시나 또 그림이 잘 안 팔렸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히티에서 생애 10년, 후반기 10년을 타히티에서 보냈는데요. 네. 결국은 타히티에서 혼자 쓸쓸히 죽게 되는 거죠.